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저희가 그 보수 주목 예, 예. 5강에 거기에 넣었는데 기분이 좀 나쁘시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니, 웬 의사협회 회장이 그저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운동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건강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웨이트 집에서 이제 가볍게 하죠. 좀. 네. 아니, 그런데 이 포스가 네. 일반 의사하고는 좀 다르다는 소리 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한참 저희 문재인 정부하고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책 문제로 우리 의협이 좀 투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의쿠자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일반 전형적인 그 의사형은 아니신 것 같아요. 뭔가 그 강렬하고 예. 뭔가 뭐 그러니까 주먹 5강에도 늘 정도로 뭔가 좀 한 강단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실제로 성격이 어떻습니까? 좀 저는 뭐 일상생활에서는 좀 조용한 편이고요. 그래요? 네, 조용하고 주로 책 보고 뭐 글 쓰고 뭐 이런 게 이제 제 주로 외모는 예. 아니. 근데 술을 좋아합니다. 술 좋아하고 저기 우리 주량이 어떻게 되죠? 동료들하고 한 소주 한 2병 내외 마십니다. 2병? 예, 예. 야, 언제 한번 한잔 하시죠. 예, 예. 술이 또 되시는구나. 동료들하고 예, 어울려서 알겠습니다. 이제 술 마시고 그런 거 좋아하고 같이 이제 일 같이 이제 잘못된 게 워낙 많으니까 일을 좀 같이 도모해서 일을 좀 만들고 하는 거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시군요. 네. 조만간에 그러면 술로 한번 대결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 그 나라 걱정이 많은데 국민의 힘,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윤석열 현상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준석 현상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이 너무 못해서 그 다음에 기존 정치인들이 4선 5선들이 못해서 그냥 이준석 현상이 잠깐 나오는 데다가 또 저쪽에서 이용하는 거 여론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잠깐 돌풍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은 이준석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 요인만으로 이준석 이제 당 대표가 선출됐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했다고 하지만 10년 남짓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에서는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그래도 이 야당사에서 우리 정당사에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조직도 광범위한 당인데 그 당내에서 어떤 입지와 자기 세력을 확보하기는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국회의원을 직접 한 번도 안 했기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유승민계, 김무성계 이쪽에 의원들이 다수 이미 그 포진해 있는 것이고 이쪽에 당내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역할로 생각을 하고 있죠. 의도적인 아주 작심하고 대놓고 이게 과연 객관적 언론 기사인가 할 정도로 그렇더라고 아주 대놓고 조롱을 받을 만큼 이준석 띄우기를 해버렸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그 외부 2,000명 여론조사에서 58% 지지율로 결국 나온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실제로 당대표 선거 전에 그 페미니스트 진영하고 토론을 했던 것이 실제 20, 30대 남성들한테 상당한 어떤 호응이 있었고 이런 어떤 흥행 요소가 일부분 있어서 이게 부가적으로 가미가 돼서 이제 당대표까지 이제 당선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당 내부 그 결과를 보면은 나경원 후보하고 또 주호영 후보까지 그 포함하면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당내의 주류적인 세력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제가 동감하는데요.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가 왜 그렇게 눈에 띄게 이준석을 띄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대선에서 탄핵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이 세력들이 다시는 이 정계에서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자기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치명타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말에서 2017년 탄핵까지 가장 그걸
촉발시키고 주도한 세력은 언론이거든요. 조선일보, TV조선, 중앙일보, JTBC. 여기에 그 이유를 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와서 일부에서는 그 언론 내부에서 일부에서는 여전히 자기들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바로는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크게 뭔가 잘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여론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많단 말이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탄핵 정당 세력 아닙니까? 탄핵이 정당했다, 옳았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도 잘 된 거고 지금 4년 갇혀 있는 것도 제대로 된 일이다. 그 아주 배은망덕한 그렇죠. 이거 정치에 있어서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배신 행위들이 그 동안에 계속 이어져 왔는데 아마 최악의 사례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키워줘도 보통 어린 나이에 지금도 어린데 그때 진짜 20대의 약관을 박근혜 대통령이 때문에 컸는데. 그렇죠.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말 그대로 청년이 이제 당시에 필요했고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워낙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승민 의원의 어떤 그 추천을 받아서 전격적으로 발탁이 된 것이죠. 당시 2012년도에 그 박근혜 당시 대표의 비상대책위원장 위상이나 정치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봤을 때 새누리당 비대위원이라고 하면 언론에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각 사람들이 받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정치적인 순식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그 이후의 과정이 뭐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큰 그늘 아래서 정치적 성장을 했다고 봐야죠. 그저 의사시니까 이렇게 비유하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준석인 저 영선이에요. 영선에다 나이 36이고 그 뭐 방송 한 10년 했는데 야당의 대표가 된 거예요. 의사로 말하면 어떻게든 의사 면허도 아직 인턴 레지던트까지 했나? 요 정도인데 서울대학병원 원장이라든가 저 삼성병원 원장 된 거 같은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사로 하면. 의료계에서 만약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선출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약에 경력이나 학문적인 경력, 의사로서의 경력, 자격 뭐 이런 걸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보통 대학병원 원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 36세, 37세 정도 됐으면 이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이제 갓 현장에 나와서 현장에서 경력은 한 2-3년, 3-4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젊고 액티브한 점은 있지만 굉장히 현장에서는 이제 이제 의료 현장에 나온 좀 초보 전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응급실 뭐 그 이제 주치 정도 아닙니다. 이제 각자 자기의 책임을 지고 환자를 보긴 하는데 종합병원 원장은 택도 없는 거죠. 그건 원칙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건 우리가 정당이란 정치 아닙니까? 정치이기 때문에 선출이라는 과정을 저는 거쳤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나이가 너무 젊다, 경륜이 짧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거론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력 가지고 문제 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행동과 말과 이제부터 언행하고 그 사람이 이제 취하는 정책적인 태도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비판할 점이 있으면 비판하고 지지해 줄 점이 있으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애초부터 탄핵 정당화 세력이 당대표에 됐다. 그걸 주장하고 당대표 됐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당을 깨부숴버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을 깨부숴야 된다. 그 쉽게 깨부숴지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안 돼, 못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일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돼, 못해, 힘들어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인간의 이 사회 문명 또 우리 역사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도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일들을 우리 선조들 선배들이 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을 우리 몇 사람이 모여서 깨는 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시간은 문제가 또 어떤 특정한 계기
빨리 깨부숴버릴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긴 한데 누군가 소수 운동가들이 시작을 해서 계기를 만들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최대집 회장의 칼럼도 제가 네. 방송에서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 맞습니다. 그런 류의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소수의 의사들, 네. 그러니까 뭐 안중근 의사 같은 그런 의사들이 일어나서 깨야 된다. 많은 수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런 네. 건데,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이제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일례로 제가 일어난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사회적인 투쟁을 제가 한 지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네. 지난 제가 이제 서명운동도 굉장히 많이 했단 네. 말입니다. 서명운동 1000만 명 서명운동을 하면 비용이 대략 100억 정도 과거에 들어갑니다. 네. 1000만 명 옛날에는, 서명운동에 네. 한 2년 3년 전국 보수 운동 조직이 다 동원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제가 2017년 초반에 저하고 장기정 대표 두 사람이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서 서명지 구글 서명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이제 한번 그걸 배포를 해봤는데 네. 3주 만에 400만 명을 모았습니다. 400만 명이요? 예, 예. 3주 만에 400만 명. 어마어마하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오. 어떤 북한에서 디도스 공격이 들어오고 안 돼요. 네. 말 들어보니까 서너 시간씩 클릭해서 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3주 만에 400만 명이 모여서 저희들이 몇 트럭으로 이렇게 다 출력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서명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구글 서명지가 있지 않습니까? 야, 그거 엄청난 거다. 탄핵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데 네. 우리는 탄핵에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합니다. 자기 실명, 연락처, 주소까지. 아니 국민의힘 저 지금 요번에 드러났는데 뭡니까 저 당원 숫자가 30만 명인가 32만 명밖에 안 돼요. 예, 선거인단으로 된 숫자가 다 그렇게 된 것이고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명부상으로는 아마 더 많이 있을 겁니다. 따로 네. 그게 아니라. 네. 그래도 야 깨부셔야 된다. 최악의 배신행이라고까지 이준석을 평가했는데. 그럼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된 국민의힘을 거기 지금 지금도 이제 우리 최대집 회장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많지만, 그래도 기존 야당인데 미워도 다시 한번 그쪽으로 어떻게 잘 가르쳐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깨지고 있는 건데 이름 네. 바꿔서 또 하고 이름 바꿔서 네. 또 하고. 그래서 여기 기존에 그래서 여러 이제 당 내에서 이제 대선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이 대선이기 때문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 내에서 아직은 지지도가 미미한 후보군이 몇 명 있고 이제 외부에서 뭐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현재 감사원장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 계기가 생겨야 되고 저는 그 변화 계기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서 어떤 큰 변화가 한번 생기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도 잘못됐다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여론이 상당히 어떤 반전되는 계기가 아마 올 겁니다. 조만간에 조만간에 올 것이고 그때쯤 해서 아마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제 탄핵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기 탄핵, 기만 이제 부정, 불법 이런 어떤 탄핵을 주장하고 이걸 잘못을 고쳐야 된다 이런 어떤 정치 세력들이 결집하는 그런 계기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혹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면 카드를 쟤네들이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거든요. 네. 8.15 광복절날 뭐 사면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면 그게 어떤 폭발적인 또 응집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것도 아주 강한 응집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아마 가장 큰 계기가 그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시면은 뭔가 좀 메시지를 강하게 해서 한번 뒤집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분이 좀 인내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네. 계속 인내를 하고 네. 있다고 그렇게 큰 대의를 위해서 인내를 하고 네.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관련된 진실들이 이제 사실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상 규명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거든요. 네. 진실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진실을 국민들이 이제 인식을 하면서 본인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셔야 돼요. 맞아요. 예, 예. 이제 참기만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아니 본인 혼자 참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역사와 예.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사기 탄핵을 용서하고 참고 그러면요 또 사기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탄핵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러니까요. 국민들 압도적인 다수가 저는 60%에서 70% 정도 국민, 우리나라 5,100만 중에서 그런 국민들이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정말 참호갈 정도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정말 고통받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자살자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20대 맞아요. 자살자 증가율을 보면 과연 이게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식으로 유지돼도 되는가 할 정도의 우려스러운 지금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처참한 결과가 이미 나왔고 국민들이 그래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고 정말 저기 갖다 버려야 될 국민의힘당 같은데 지지도가 그래서 오르고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당 그 지지도에 대해서 사실은 부끄러워야 됩니다. 예. 아유 시원하네요. 예, 뭐 하여튼 국민의힘 깨부수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석방되셔서 어떤 응집력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최대집 회장이 큰 일을 해주실 걸로 기대해 봅니다.